민호는 그날 아침 은행 창구에서 받은 서류를 보며 눈을 의심했다. 대출 서류에 적힌 기혼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저주처럼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5년간 함께해온 연인 수진과의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려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은행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민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자신이 이미 9년 전부터 법적으로 기혼 상태였다는 사실은 그의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은행 로비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민호는 몇 번이고 서류를 다시 확인했지만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이미 굳어 있었고 말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웠다. 수진은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려 했지만 민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당황스러운 표정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민호는 수진에게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고 수진은 일을 중단하고 은행으로 달려왔다. 두 사람은 곧바로 구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확인한 혼인신고서는 민호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과거를 끄집어냈다. 신고서에 적힌 날짜는 2015년 7월 15일 민호가 24살이던 해였다. 배우자란에는 김예린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민호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수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예린이 누구인지, 왜 자신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민호가 지난 5년간 자신을 속여왔는지에 대해서. 민호는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수진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였다.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고 지금까지의 관계가 모두 거짓이었다고 생각했다. 구청 앞 계단에서 벌어진 격렬한 언쟁 끝에 수진은 결국 파혼을 선언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민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수진은 약혼 반지를 민호의 손에 던져주고 돌아서 버렸다. 민호는 그 반지를 주워들며 무력감에 빠졌다. 홀로 남겨진 민호는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김예린이라는 이름이 그의 뇌리에 서서히 떠올랐다. 그녀는 민호가 대학교 2학년 때 5개월간 사귀었던 여자친구였다. 당시 그들의 관계는 열정적이었지만 짧았다. 예린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민호는 그런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결국 감당하기 어려워 헤어졌다. 예린은 아름다운 외모와 활발한 성격으로 많은 남학생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질투심이 강한 면도 있었다. 민호는 처음에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예린은 민호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려 했고 다른 여학생과 대화하는 것조차 질투했다. 그런데 그때 예린이 제안했던 것이 바로 혼인신고서 작성이었다. 2015년 당시 젊은 커플들 사이에서는 기념일을 맞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선물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 100일 기념, 200일 기념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하나의 이벤트로 여겨졌다. SNS에는 커플들이 혼인신고서를 들고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곤 했고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이 트렌디한 것으로 여겨졌다. 민호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예린이 혼인신고서를 들고 와서 함께 작성하자고 했을 때 그는 단순한 기념품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장난삼아 작성한다는 것이 내심 불편했다. 그래서 예린에게 여러 번 당부했다. 이것은 절대 실제로 제출하면 안 되고 단순히 기념품으로만 보관해야 한다고. 예린도 그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냥 기념품으로만 가지고 있을 거야. 걱정 마.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구석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한 미소를 지었던 것 같았다. 민호는 당시 그 미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단순히 행복해하는 표정으로만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미소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 같았다. 예린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면이 있었다. 민호는 곧바로 예린을 찾기 시작했다. 9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흔적을 지우기에 충분했다. SNS 계정은 이미 삭제되어 있었고 공통 지인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민호는 대학교 동창의 명단을 뒤져보고 예린과 친했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해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도 예린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일부 친구들은 예린이 대학 졸업 후 곧바로 해외로 나갔다가 몇 년 전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하지만 정확한 연락처나 주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민호는 며칠간 밤잠을 설쳐가며 예린의 행방을 찾았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녀의 흔적을 찾아보고 소셜미디어를 샅샅이 뒤져보았다. 마침내 예린의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그녀와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민호는 예린의 근황을 알 수 있었다. 예린은 현재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며 임신 7개월 차라는 소식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민호와의 법적 혼인 관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동거남과 정식으로 결혼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호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예린의 동거남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법적 문제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민호가 예린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예린은 민호가 연락한 것을 오히려 반가워했다.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털어놓으며 하루빨리 민호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했다. 만삭이 가까워지면서 법적 문제들이 복잡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예린은 9년 전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당시 그녀는 민호에 대한 감정이 너무 깊어서 그를 붙잡고 싶었다고 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민호가 자신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일로 인해 민호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렸고 그 후 9년간 그녀도 이 문제로 고생했다고 털어놓았다. 예린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했어요. 당시에는 그게 당신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저도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예린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다. 예린은 현재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법적으로는 예린이 민호의 아내이기 때문에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가 민호로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자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또한 동거남의 가족들도 이 상황을 알게 되면서 결혼을 재촉하고 있어서 더욱 급한 상황이었다. 동거남의 부모들은 손자가 태어나기 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를 원했고 예린의 법적 상황을 알고 나서는 더욱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예린은 민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동시에 빠른 해결을 부탁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게 되어서.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해야 해요. 예린은 자신이 지난 9년간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다른 남자와 진지한 관계를 시작할 때마다 자신이 법적으로 기혼 상태라는 것을 밝혀야 했고 그 때문에 많은 관계가 끝나버렸다고 했다. 일부 남자들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계를 정리했고 예린은 그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 현재의 동거남도 처음에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예린의 사정을 듣고 나서야 받아들였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동거남은 아이의 법적 지위를 위해서라도 빨리 결혼하기를 원했고 그의 가족들도 같은 입장이었다. 예린은 이런 압박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임신 중이라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
민호는 법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호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변호사는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했다. 젊은 커플들이 장난삼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가 한쪽이 실제로 제출하는 경우 말이다. 변호사는 민호의 상황을 듣고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혼인 무효 신청이었다. 이는 혼인 당시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협의 이혼이었다. 변호사는 각각의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혼인 무효의 경우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지만 법원에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협의 이혼은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지만 한때 유효한 혼인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민호의 경우 무효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당시 민호가 직접 혼인신고서 작성에 참여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는 민호가 어느 정도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민호가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이 혼인 의사를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민호가 실제 제출을 반대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무효 신청이 가능하지만 9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런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변호사는 민호에게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민호는 당시 둘만 있었던 상황이었고 예린과의 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없었다. 메신저나 문자 기록도 9년이 지나면서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변호사는 협의 이혼이 더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양쪽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상황이므로 복잡한 절차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상대방인 예린도 빠른 해결을 원하고 있고 임신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협의 이혼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호는 9년간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한 적이 없으므로 재산 분할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위자료 부분은 예린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예린이 현재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변호사는 협의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양쪽이 모두 동의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고 통상 2-3주 정도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고 했다. 민호는 예린과 만나 이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만남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다. 임신 7개월 차인 예린의 모습은 9년 전과 많이 달라 보였다.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의 화려함 대신 차분한 모성미가 느껴졌다. 예린은 민호를 보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어요. 예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예린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예린도 나름의 고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린은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것은 전혀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민호가 고생한 것에 대해 미안해했다. 그녀는 자신도 이 일로 인해 지난 9년간 여러 차례 곤란을 겪었다고 했다. 다른 남자와 사귈 때마다 법적으로 기혼 상태라는 것을 밝혀야 했고 그 때문에 헤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예린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동거남인 진우는 IT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고 예린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양쪽 부모들이 결혼을 재촉하고 있었고 특히 진우의 부모들은 손자가 태어나기 전에 정식 결혼을 하기를 강력히 원했다. 예린은 이런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 기간 내내 고생하고 있었다. 병원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예린은 민호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다. 정말 죄송하지만 빨리 정리해주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해요. 예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호는 예린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자신도 피해자였지만 예린 역시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고생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예린의 출산 예정일이 2개월 후였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민호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예린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했다. 실제로는 애초에 부부 생활을 한 적이 없었지만 법적으로는 이런 사유가 가장 무난했다. 재산 분할은 없는 것으로 하고 위자료도 서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민호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9년간 이어져온 법적 관계가 마침내 정리될 것이라는 안도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진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다. 수진이 과연 자신을 용서해줄까? 이 모든 일이 정리된 후에도 수진이 자신을 받아줄까? 민호는 이런 생각들로 인해 밤잠을 설쳤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민호는 수진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진은 민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민호는 수진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지만 그녀는 민호를 보자마자 피해버렸다. 민호는 수진의 친구들을 통해 그녀의 안부를 전해 듣기라도 하려고 했지만 수진의 친구들도 민호와 연락을 꺼려했다. 수진의 친구들을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수진이 매우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5년간 함께해온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수진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5년 동안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녀는 민호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민호의 해명은 변명으로만 들렸고 더 이상 민호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민호는 수진에게 긴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는 9년 전 있었던 일의 전말과 자신의 진심, 그리고 수진에 대한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담았다. 민호는 편지에서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다. 어떻게 예린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왜 실제 제출을 반대했는지, 그리고 왜 그 일을 잊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민호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언제까지 모든 것이 정리될 예정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수진을 그리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민호는 수진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지난 5년간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진실이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수진은 민호에게 답을 주었다. 그녀는 민호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모든 것을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약혼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민호는 기쁘게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어떤 비밀도 없이 모든 것을 나누며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어쩌면 이 일이 있기 전보다도 둘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세상만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